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해보셨을 질문일 거예요. 아니, 월급은 분명 올랐는데 왜 내 지갑은 더 얇아진 것 같지? 이런 이상한 느낌 다들 받아보셨죠? 오늘 바로 그 정체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나는 진짜 작년이랑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지지? 이런 생각, 이런 막연한 불안감의 정체가 대체 뭘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맞아요. 분명 작년보다 월급은 올랐어요. 통장에 찍히는 숫자, 그건 분명 처졌단 말이죠. 근데 왜? 왜 실제 생활에서는 좀 살만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 모두의 이 개인적인 경험 속에 아주 중요한 경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죠. 맞습니다.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절대 아니에요.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심값, 기름값, 하다못해 머리 자르는 비용까지 진짜 우리가 돈 쓰는 거에 모든 게 다 올랐잖아요. 이건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진 돈의 진짜 힘, 그러니까 구매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죠.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적인 단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월급이 올라도 왜 우리는 더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그 비밀을 풀 열쇠를 지금부터 찾아볼 텐데요. 그건 바로 진짜 월급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화폐 착각이라는 개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통장에 찍히는 숫자만 보고 안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는 그대로라고 착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랐다? 그럼 그냥 와, 10만 원 더 생겼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으로 뭘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그러니까 돈의 진짜 힘, 구매력은 잘 생각 안 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지는 함정, 바로 화폐 착각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이 착각의 껍질을 한번 벗겨내보죠. 여기 작년에 월급 200만 원을 받던 분이 있다고 칩시다. 올해 드디어 월급이 올라서 210만 원이 됐어요. 와, 기분 좋죠? 그런데 올해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3%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분은 정말 10만 원어치만큼 더 부유해진 걸까요? 계산은 아주 간단해요. 일단 월급이 2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눈에 보이는 숫자, 즉 명목임금은 5%가 오른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물가가 오른 비율 2.3%를 빼줘야 합니다. 그래야 내 돈의 진짜 힘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계산하고 나면 실질 임금 상승률은 고작 2.7%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결과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분명 10만 원이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물가 상승을 빼고 진짜 가치를 따져보니까 실제로는 고작 5만 4천 원이 오른 셈입니다. 나머지 4만 6천 원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바로 이게 월급이 올라도 내 생활은 왜 그대로일까? 왜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느꼈던 그 이유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 계산을 처음 해본 분의 반응이 딱 이랬다고 해요. 허탈하네요. 이 한마디에 정말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냥 통장에 찍힌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보고 안심했지만 사실 그 돈의 진짜 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약해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내 돈의 가치가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면 그 사라진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냥 증발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누군가는 이 상황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지금부터 그 돈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지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거대한 판에서 과연 누가 웃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오히려 이득을 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정답의 힌트는 바로 빚에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오면요, 빚이 마치 눈처럼 녹아내린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1년 동안 물가가 3%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갚아야 할 그 1억 원의 진짜 가치는 사실 1년 전에 9,700만 원어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갚아야 할 돈의 숫자는 똑같이 1억이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빚을 진 사람의 부담은 실질적으로 가벼워지는 거죠. 신기하죠? 자, 이제 승자와 패자가 명확해지죠?
인플레이션 시대의 승자는 바로 빚을 많이 진 사람들, 즉 채무자입니다. 특히나 정부나 집 살 때 대출 많이 받은 사람들처럼 아주 큰 빚을 진 쪽이 이득을 보게 돼요. 그럼 패자는 누구일까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돈을 빌려준 사람, 그리고 우리처럼 은행에 꼬박꼬박 저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모아서 은행에 넣어둔 돈의 가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현상 뒤에 숨어있는 진짜 주범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인플레이션이 가진 또 다른 얼굴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은요, 인류 역사와 거의 함께 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왕이나 통치자들은 항상 돈이 필요했거든요. 전쟁도 해야 하고 거대한 성도 짓고 싶고요. 근데 국민들한테 세금 더 내세요 하면 당연히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아주 교묘하고 손쉬운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돈을 그냥 더 찍어내는 거였어요. 한 경제학자가 남긴 이 말이 인플레이션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돈을 막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돈이 너무 흔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돈의 가치가 뚝 떨어지겠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모든 국민의 주머니에서 몰래 돈을 훔쳐가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도 없어요. 아주 조용하고 교묘하게 세금을 걷는 방법인 셈이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금은요,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매겨져요. 우리가 가진 돈의 힘, 그 구매력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방식으로요. 정말이지 가장 교묘하고 피하기도 어려운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시야를 확 넓혀볼 시간입니다.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세금 문제가 과연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전 세계적인 문제로 커지는지 그 한가운데에 있는 달러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달러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죠? 이게 뭐냐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석유를 사거나 서로 무역을 할 때 기본으로 쓰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모두가 달러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바로 이 특별한 지위가 미국에게 다른 어떤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정말 막강한 힘을 줍니다. 이 차이를 보면 정말 극명하게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돈을 마구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나라 돈은 신뢰를 잃고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죠. 초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면 어떨까요? 전 세계가 달러를 써야 하니까, 달러를 원하니까 다른 나라 화폐처럼 신뢰도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미국이 자국의 경제가 어렵다거나 팬데믹 같은 위기가 와서 그걸 극복하겠다고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달러가 흔해지니까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근데 이 부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담을 미국 혼자서 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달러를 가지고 있고 달러를 쓰는 모든 나라가 그 부담을 같이 떠안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로 수출해버리는 셈이죠.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정말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미국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찍어낸 돈,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세금은 미국인 3억 명만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러를 쓰는 전 세계 80억 인구가 다 같이 나눠서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할까?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월급이 올라도 왜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지, 그 뒤에 숨겨진 화폐 착각부터 보이지 않는 세금, 그리고 달러라는 거대한 시스템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게 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실이 앞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과 자산을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게 되지 않으신가요?